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왔죠. 대통령실 전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폭탄을 확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잘 알아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언론에 잘 아는 공개하는 사람이. 순간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직권남용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알려준 거예요. 와. 거의 테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 본인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네. 오늘 드디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르만 인터뷰. 요즘 가장 핫한 분이고요. 요즘 탈당 후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님 나오셨고 어서 오십시오. 원래 없었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예전에 기왕이면 고장 났다고 그러지 말고. 예전에 브레이크가 있었어, 솔직히. 국민의힘 비판할 때도 브레이크가 좀 그렇지, 있었는데. 살짝 네, 밟았죠. 근데 브레이크가 아주 고장나 버렸어요. 살짝 네. 정선 때 얼마나 세게 밟아요. 노브레이크. 네, 그리고 나랑 엄청 싸워. 신당 사거리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유턴하시다가 급정거하신 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어서 아니, 오십시오. 급정거 아직 안 했어요. 민주당 가세요? 아니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사 다 하셨으니까 났는데 급정거는 한 뭘. 거죠. 아니 그거는 기사가 이렇게 너무 앞서 앞서 나가서 나갔어요? 내가 여기다 썼어 그래가지고 제발 좀 앞서 나가지 마.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예. 정해진 거 없다. 복당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 하루빨리 넘어오십시오. 당 색깔도 바꾸고 PI도 바꿨는데 의원님만 오시면 딱이겠네요. 네. 너무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요. 넘어오세요. 목소리도 비슷해. 예. PI에 있는 색깔 아닌가요? 오늘 자켓? 아, 파란색? 오. 그러네. 아니 이 색 아니지 파란색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라색이 보라색. 들어갔는데. 네. 맞네. 이거는 와인색이에요. 그렇지. 와인색. 요거 나 보라색은 있었던 거 같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네, 있었던 거 네. 같아요. 그거 그 PI에 대해서 내가 방송에서도 나는 잘 모른다 그 PI. 관심도 없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너무 튕기다 튕겨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에이, 왜 그러세요? 저 우리 기자 소개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예, 하세요. 네. 신혜영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혜영 기자, 글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걸까요? 네. 엊그제만 해도 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신혜영 기자. 표정 어떻게. 그런데 뭔 일이 어제, 네. 어제 이제, 어떤 뉴스 브리핑 와중에,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하실래요? 예,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뉴스 브리핑 이제 했는데 네. 정정할 사안이 있어서 정정할 사안이 짚고 생겨버렸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천시장 현장 점검에 나섰을 때 네. 이제 그 2층에 모여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1층에서 일부 상인과 현역 혹은 전현직 그 지역 정치인들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윤 대통령이 어떤 이제 현장에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저희가 들려드렸어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 요 장면입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의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는 분이 네. 제가 저분이 지역의 전 시의원이다, 도의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요. 저분을 최종 확인한 결과 저분은 오일환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 회장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분이 좀 맞는 거죠. 네, 정정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굉장히 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윤 대통령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대통령 좀 오른편에 두 분을 좀 당겨서 보면 네. 바로 오른편에 있는 가운데 분이 이제 오세옥 전 충남 도의원이고 도의원.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일환 시장의 상인 회장이세요. 근데 제가 두 분을 조금 혼동하는 바람에 네네네. 그 오 상인 회장님을 네. 오세옥 전 충남도 의원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네, 정정하고 정정해 넘어가도록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그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예, 아닌데 제가 잘못 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네. 정정을 하고 또 잘못했으니까 네. 사과를 드려야죠. 네. 사과하는 모습 아름답다, 그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뭐 네. 아까 멘트가 네. 뭘 다 가졌다가 다 잃은 사람처럼 소개를 하길래 나는 뭔 큰일이 있었나 제가 그랬더니 어저께 좀 네. 나댔어요. 왜냐면 그 대통령이 서천시장 가서 한동훈 위원장 만날 거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만날 거다 했는데 딱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업이 되셨군요.
취재를 아하.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일어난 예. 신당에 죄송합니다. 이런 인물 어떻습니까? 예? 신당에 이런 인물 영입. 엮지 마. 웰컴이죠. 아 웰컴입니까? 난 웰컴. 난 웰컴. 아직까지 이렇게 튕기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연락을 하면 한 번씩은 다 튕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 올 사람들도 튕기더라고요. 이현주 의원님도 튕기셨죠? 이현주 의원님도 좀 튕겼다고 봐야 되겠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두 비하인드 분이 스토리 없어요. 없다. 아니, 그거는 본인-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네. 그죠? 비하인드 스토리 없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있는지 없는지 전 잘 아니 몰라요. 김영남 네. 의원님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창당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제의는 하셨겠지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 토크쇼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검찰 어떤 그 개혁이라든가 네,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네. 견해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었고 그게 점점 멀어진 거지 그냥. 아 그때부터. 네. 아, 그런 그래. 게 다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당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제의했고 네. 뭐 그걸 내가 안 받았고 아이, 딜을 했고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일단 뭐 당에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건 처음엔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제3의 길 사실은 아직도 네. 제가 민주당 그 답변을 잘 못하고 사실 그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제3의 길인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 길과 아 지금 신당과는 조금 이게 거리가 이제, 있다. 좀 그리고 이게 3당들이 네. 이제 여러 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냐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창당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데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은 있지만 그 이상이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게 이상만 가지고 덥석해가지고는 정말 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상태죠.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안을 받았는데 네. 이제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안은 정확하게 온 거죠. 예. 이재명 대표로부터 네네네. 직접. 네네. 아, 어떤 취지로 워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윤석열 정권 심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힘을 합치자. 아, 이현주 의원님이 요즘 뭐 도와달라. 잘 뭐 비판하고 이런. 계시고 하니 우리랑 뜻이 맞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 과거에 네. 이제 과거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동료들이죠. 네.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 그냥 털고 아, 같이 함께 하자. 구원은 우리가 좀 해소하고. 근데 사실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워낙 또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시는 많이 많이 했죠.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네. 셌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전히 저는 비판적 스탠스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내가 좀 과했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어떤 문제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알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함께 좀 이 문제 의식을 해소해 가자. 네. 이러면서 발전적으로 내가 합류하는 것이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반윤 이것만 가지고 안 했을 된다? 때 이제 혹시 나중에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 대안인 것은 맞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현실적 대안을 택할 거냐 아니 뭐 이상이 이제 제 뜻대로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이 힘드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어쨌든 마음 비우고 원래 제가 국민의힘 탈당할 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주변에 나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그냥 할 거냐. 아니, 되게 헷갈리는 게 네. 자, 봐봐요. 본인은 보수라고 하시고 네. 그런데 내 이상은 제3의 길이고 그다음에 현실적 대안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제3당 그다음에 민주당까지 아니 그게 왜 다 다른 거죠? 왜냐면 지금 제3의 길이 보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3의 길 제3의 길은 지금 제3의 길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제3의 길은 네.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제3지대는 공간이고 네. 제3의 길은 어떤 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책에도 썼어요. 네네.
제3의 길에 대한 걸 많이 썼는데 제3의 길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최선의 길인데 말하자면 제1의 길과 제2의 길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나은 길을 우리가 찾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사실 기존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가르는 그 길은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네. 저도 책에서 많은 것들을 썼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복합적으로 네. 최선의 길들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네. 지금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지금 보면 제3지대에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네. 사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통된 길로 이렇게 뭔가를 추상화시켜내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과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네. 그게 과제죠. 아니 그러니까 뭐 복잡한 말씀 길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드는 현실적인 의문은 네. 문재인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아니 말씀을 잠깐만. 근데 그 얘기는 하셨고, 할 필요가 예. 없는 게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하는 고민하고 중에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도움 고민하는 말씀. 중이니까 네. 제가 그러면, 이런저런 네.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네. 거예요. 네. 그럼 제 질문을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드릴게요. 네. 문재인 문제, 문재인 정권 문제 여전히 저는 문재인 씨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나는 수권 정당이 되는데 힘을 합하고 싶지 그게 안 되는데 힘을 합할 겁니까?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과오들 물론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비판했던 것 중에 어떤 일부는 부동산 정책이나 네. 이런 그건 거.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런 거를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이걸 극복하자라는 어떤 방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된다면 네. 서로 윈윈할 수도 있겠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죠? 내란 선동죄 이것도 고발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아니 얘기까지 그거는 안 그죠?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행동하는 자유시민. 민주당에도 아니, 그건 여전히 제가 한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을 때 예를 들면 말씀하신 정책적인 부분 뭐 부동산 정책, 노동시장 문제 정책적 비판을 하셨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현재의 그 민주당은 또다시 뭐 이제는 친명 패권주의 아니냐라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비판을 그런 하는데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고쳐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여전히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친문 패권은 제가 직접 당한 것이고 친명 패권은 이제 들은 얘기죠. 밖에서 보고 계신 거니까. 들은 얘기인데 네. 어떻든 간에 그것은 고쳐야 될 대한민국 것이다. 정치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해서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좋습니다. 아, 자, 일단 만약에 네. 민주당이 돌아간다면 어떤 그렇겠죠. 일종의 친명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 부분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고치려고 하실 노력하실 아니, 거고.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고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만약에 들어간다, 예. 합류를 네네네. 한다면 그 부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죠. 그건 당연히 저는 문제의식 네네. 갖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여전히 또 안에 보면 친명, 친문 네. 있다는 예, 거죠. 있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거죠. 그 지점 고민하고 보통 지금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의식 갖고 계신 분들은 나와서 제3지대로 가거든요. 아니 근데 네. 보세요. 네. 그 문제의식 갖고 나오신 분들이 네. 예전에는 그분들이 패권이었어요. 아, 친문 패권. 네,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당할 때 네. 그분들 안 도와주셨어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서운하죠 그분들에 대해서 왜 그때 나 안 도와줬어? 이제 당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 폭탄 나 3만 개 받을 때 그때 막 울고 할 때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거는 양념이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지금 지금 행보는 뭐 진정성이 없어 보이시겠군요. 아니 몇천 개 받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3만 개. 아니 3만 개 저. 그러니까 3만 개 받으셨으니까. 아니, 그분들이 네, 몇 천 개 받았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저는 아니지. 이해를 해요. 네. 하지만 과거에 남들이 당할 때 자신들도 그냥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자신들만 피해자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네. 그냥 우리나라 정치 문제인 거예요. 김병남 의원님. 예, 김명남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끊겨갖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일단 시간 좀 몇 드리겠습니다. 글자리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네, 이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명남 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하시고요.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아니 왜요? 맞아. 아니 저 대신
아니 물어봐야 불구경하듯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네. 고민의 지점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것도 없지만 네. 사실은 어쨌든 뭔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데 아. 그래서 뭐 제3의 길도 고민하고 안철수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다 이게 보면 네.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게 공중분해되고 네. 그래가지고 다 상처받고 전부 좋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지금 신당들이 하는데 저는 네. 항상 얘기해요. 응원한다. 네. 그런데 걱정된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럼 잘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약속을 하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이 아니라 뭔가 아니 액션을 뭐 취해야? 바꾼다고 약속하는 네. 것이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내가 감안하고 그럼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그것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역할도 하면서 또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거냐 판단해야 되는 거 아, 스스로. 그럼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그 민주당이 어떨 거냐의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거군요. 그렇죠. 맞나요? 아.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고 네.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조금씩. 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저가 잘 알잖아요. 아. 그럼 되겠어요? 적어도 그냥 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의원이 됐든 뭔가에 대한 그래도 계획이 좀 세워져야 나는 그 당에 입당하는 그런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제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과 함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네. 그냥 단지 현실적 대안으로서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의원 될 가능성은 높겠죠. 네. 하지만 이게 크게 못 바뀌고 나도 아무 역할이 안 되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 괴롭다면 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또 하셨었고 하니까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치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아니 있습니다. 뭐 저는 네. 그거는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영장 기각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네. 어쨌든 이 가타부타 내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이 내적 갈등이라든가 아니 네. 다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적 대안과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이상 속에 만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 잘못된 알겠습니다. 거다. 네. 자 이제 김용남 네. 의원님, 자, 의원 저 대기실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의원님 위주로 가겠습니다. 아니 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출연료 똑같다. 의원님이 만약에 윤한 갈등이 더 땡기시면 그거부터 갈 거고요. 아니 신당 얘기가 더 땡기면 그거부터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맞춤형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행자가 결정해 주세요. 아,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까?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 김영남 의원이 너무 앞에 지금 한 10 아, 예. 몇 분 네. 동안 말씀을 못 하셔서. 물어보시니까. 네. 네. 일단 뭐 이게 지금 최고 지금 한 이슈기도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윤한 갈등. 그렇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지금 이제 서천 갔다 오는 열차에서 약간 봉합되는 거 정도로 느낌이에요. 네. 요거- 1라운드가 끝났죠. 1라운드. 요건 1라운드 끝이다. 그렇죠. 2라운드는 뭐 시작입니까? 앞으로 준비를 서로 하고 있겠죠. 공천이겠죠. 여기서 끝날 수 없죠. 그 봉합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봉합하는 모습은 연출을 했습니다만 네. 그 모습은 딱 봐도 음.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간 모습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사건의 전개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게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 일정에 맞춰서 찾아갔으니까 네, 네, 네. 시간을 맞춘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는 했지만 네.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1라운드는 일방적인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예요. 승리다. 누가 봐도 승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그랬어요. 다만
90도 폴더 인사만 해준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고 이렇게 어깨 치면서도 시선은 딴 데가 있잖아요. 아. 한동훈 위원장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요. 보기 싫죠. 아. 보고 싶지 않지. 올라오는 열차에서 2시간 네. 또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2시간 얼마나 심각하게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서로 앞에 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 딴 데 보고. 아, 그래요? 딴 데 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럼 이제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이 제일 상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윤 대통령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뭡니까? 그럼 그 준비하고 있는 건? 이게 갈등 봉합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천 문제가 있잖아요. 공천. 네, 공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동안 용산에서 그려놨던 공천 그림이 선거판이 있는데. 있는 것이고 네.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은 100%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네. 물론 자기 목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이게 보면 딱 그거예요. 이 정치인은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밖에 선거를 안 치르고 한동훈 위원장은 한 번도 선거를 안 치러 본 사람입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치르면서 많은 대중이 자기를 보고 열광을 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내놨어요. 근데 이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순회를 하는데 그게 시도당만 들른 게 아니고 대중 앞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대구, 부산 가니까 네. 내 인기 좋아. 셀카, 인기 셀카. 좋아. 네. 네. 생각보다 좋아. 네. 기차도 그리고 놓치고. 한동훈 네. 위원장이 부흥 사람이 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셀카 놀이를 막 했단 말이에요. 셀카 자기 놀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네. 대중들이 모이는지를 막 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겠죠. 셀카 퍼포먼스 정도 하시죠. 셀카 놀이. 아니 뭐 본인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네. 근데 그걸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아. 워낙 열심히 보시니까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시고. 통해서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해. 대단히 불쾌하죠. 아. 그건 대단히 불쾌하죠. 그래서 감정의 골이 서로 좀 쌓인 거군요. 아니 뭐 그거는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것이고 아. 그러니까 아니 비대위원장 보내놨더니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장사하네. 이게 뭐 벌써부터 자기 정치하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사극을 보면 네, 사극. 임금님이 네. 자기 보통은 큰아들한테 세자 책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너한테 왕위를 넘겨줄게 이런 말을 툭 던져요. 네. 그럼 그 말을 들은 세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석고대죄해야지. 그 안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리 춥던 덥던 비가 오던 눈이 닿든 거두어 제가 주시오,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 거두어 주실 때까지 여기서 제가 아. 제 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어야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세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아. 그래야 차례가 오는 거죠. 근데 예. 이거는 그럼 주시죠 뭐.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맡아서 와. 해볼게요. 그리고 네. 사람 몰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네. 셀카. 그 세자 자리 아.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공천 문제가 아마 2라운드에서 촉발이 좀 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건데. 왜냐면 한동훈 네. 위원장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기회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맨 처음 비대위원장 갈 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본인 스스로 달라진 거예요? 저는 생각이 원래 있었다고 봐요. 속으로 하고 네. 있다가 네. 처음에는 비대위원장에서 열심히 할 것처럼 말씀을 위에다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와서는 이제 진짜 내 세상이 왔다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아니 나름 계획을 갖고 왔을 텐데 네. 지방 순회 공연을 하면서 사람이 더 뜬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중했어야 되는데 아. 자중을 못한 거죠. 네네. 그래서 자중하지 사람이 못한 죄. 확 떠버린 거지.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예. 아니 저는 별거 아니었는데 넥타이 언제 사신 거냐고 여쭤보려고. 이거요? 네. 깔맞춤 이번에 하신 것 비싼 것 같은데. 같은데. 아유 아시네. 제가 유일하게 있는 오렌지색 넥타이.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오렌지색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인가 봐. 예. 오렌지색 브랜드. 에르. 에르? 네? 에르? 오렌지색 브랜드. 메스 가져오세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거 비슷한 그렇습니까? 비슷한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내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지금 반응이 좋아. 그렇죠. 그렇다면 더 지금 큰 이 승리를 상황에서 거둔다. 내 정치, 내 사람들을 꽂아넣고 국민의힘을 충분히 내 의지대로 몰고 갈 수 있겠어.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더라도 나는 그 얘기 내가 꼭 그렇게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20년 동안 그 고생을 아니, 했는데? 아니 그리고 일합을 결었는데 네. 일합을 결었는데 해볼 만해. 일방적으로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선을 확 넘어버렸는데 그것도 사람이 붕 떠 있고 본인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다 보니까 나온 얘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아, 좋습니다. 비밀리에 만났어요. 아. 비밀리에 만났어. 근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말을 던졌어요. 그만하시죠. 그러면 네. 그거를 거절했더라도 본인하고 거기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지켜졌어야지. 근데 그래. 바로 그 다음 날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아.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보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고 확 깠잖아요. 네. 그 이거. 얘기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왔죠. 대통령실 전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폭탄을 확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잘 알아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 너무나 언론에 잘하는 공개하는 사람이. 순간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직권남용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알려준 거예요. 와. 거의 테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 본인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저 그냥 보입니다. 그냥 뭐 제목이 돌려- 나오는 거야? 돌려 말하면 네. 테러 내지는 어떤 분은 뭐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아하. 말씀하지만 테러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냥 뒤에서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팍 담근 거예요 이거. 담근 거요? 네. 아니 근데 아. 이거는 이제 우발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무르익어서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조국 흑서 썼던 김경률 저자분들, 비대위원.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뭐 또 이제 저희 또래 그러니까 X세대 또래들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민경우 그 있었잖아요 사퇴하신 전비대위원. 그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운동권인데 말하자면 이제 운동권인데 운동권 비판하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단의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지지한다기보다는 네. 여하튼간에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했죠.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좀 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렇게 해서 캠프 비슷한 게 형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때요? 그렇죠. 그 보궐선거. 아. 그때 캠프 비슷한 거를 형성하려다가 네. 이제 출마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한동훈 뭐 대통령 만들기 또는 뭐 하여튼 한동훈 그룹 뭐 이렇게 해서 친한동훈 그룹 예. 해서 있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런 이제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될 때도 아마 좀 반대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상황이 이제 전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그 백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검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련의 게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보면 여기에 만약에 종속돼서 그냥 딸려가다 보면 한동훈 네.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죠. 같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화를 해야겠는데 특검법 받기엔 너무 부담이 크고 뭔가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뭐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그래서 아마 백 사과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일련의 김경률 회계사 비롯해서 이수정 뭐 등등등 해서 쫙 인터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합의된 네. 행보 합의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네. 좀 이렇게 하자 치고 나가자 네.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아. 제 윤 느낌에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 대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한계 내부의 약속 대련. 그러니까 김경률 차별화 위원장이 지르고, 전략인 네, 거죠 네. 일종의.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기가 찬 거죠. 아니 뭐 그거 잘
저 막아내고 하라고 보내놨더니 아니 어쨌든 자기 부하 직원처럼 생각해왔을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들인데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누가 뭔가 얘기했을 때 어중간한 타협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개가 된 거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폴더잇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분이 그렇게 또 치고 나가서 자기 정치를 끝까지 할 만한 또 그건 안 되는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계가 굉장히 20년 이렇게 뭐라고 해야 그래요? 되나 상관과 이 밑에 그 검찰 저는 잘 모르지요 검찰에 계셨던 분이니까 네. 아실 거예요. 이 순수하게 예를 동일체 갖췄다. 원칙이 아니 엄청나지 여태까진 않습니까? 그랬죠. 얼마 전까진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네, 얼마 그런 전까진 상태에서 윤 그랬는데. 대통령이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욕은 뭐 많으시지만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셨던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점이 있어요. 아니, 응? 딱 그거예요. 세자 책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거를 책봉을 취소하고 딴 사람 둘째 아들을 세자 책봉할 책봉. 수도 있으니까 아. 책봉은 할 수 있어. 네. 근데 책봉된 세자에게 병권까지 주진 말아야지. 군사지휘권까지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대위원장 더군다나 줘버렸네. 총선이 이제 70여 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병권까지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힘을 어떻게 진영으로 어떤 사람들로 채울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보내놨기 때문에 실수네 윤 대통령의. 그건 대단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책봉을 수십 잘못했다. 년을 데리고 있었던 자기 부하 직원이다. 얘는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보냈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누가 봐도 2인자였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정권의 2인자였는데 그 2인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날개를 평소 달아줬어. 같으면 괜찮아요. 선거가 없는 때는 괜찮아. 근데 날개를 이거는 달았네. 선거 때 선수 선발권을 준 거잖아요. 전시에. 누구를 예. 중장군을 시키고 누구를 뭐 누구한테 병력을 얼마 줄지를 결정하는 자리를 내준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아유 그러면 세자가 이제 그 내 세상이지 뭐. 임금님을 그렇게 신경 쓰겠냐고요. 끝났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 1라운드에서 끝날 수 있는 게임이 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그룹도 아마 비대위원장 가는 걸 반대를 했을 거예요. 한동훈 정치를. 지지 그룹도. 네, 왜냐면 네.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이게 그렇게 너무 이르다. 해서 이렇게 3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해도 아니고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잘못 휘둘렀다가 어? 큰일 난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대립되고 아. 또 그렇지 않고 완전히 굴복해서 가도 지금 이 정권에 하는 양상을 보면 총선 결과가 좋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다 뒤집어 쓰고 토사구팽될 네. 가능성도 있고 다른 세자 또 책봉하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세자를 공격해봤자 네. 그럼 이러다 왕조가 몰락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아, 비워줘. 비워줘. 몰락이라. 아, 그러니까 신경 이거를 비워줘. 떠나서 아, 제가 보면 이거를 떠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이 문제가요. 네. 사실은 이 한동훈 뭐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문제가 이게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수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간다, 사과하고 대충 지나간다. 이거는 대선 때랑 확연히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왜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확인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수사를 받을 리가 없고 네. 그럼 여기에서 여당의 대표가 돼 있고 근데 어제 보니까 폴더 인사를 하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치고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만약에 치고 네. 나간다면 네. 그것은 특검법을 안 받지 않는 한 그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구조적으로. 치고나는 수위가 두 분이 좀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이게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명분 빼기고 뭐고 다 좋은데 사과를 한 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이거는 어쨌든 수사 받아라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국민들이 그걸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 수사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고 나갈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특검을 받는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돼야 치고 치고 나가려면 네. 제 얘기는 특검법도 받고 그냥 그럼 특검법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용산이랑 이제 완전 절연이지.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분당 사태 상황이 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등 돌려서 그게 못 거의 간다는 거죠. 적대시 네. 되면서 이게 거의 풍비박산이 난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거- 못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명시적으로 특검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이. 근데 근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지. 특검법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상황은 만들 수 있죠. 그 상황은 만들 수 있어요. 찬성은 할 수 없으나 통과되는 아니, 거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현역 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무기명 투표되는 법안에 대해서 대략 국힘 쪽에서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네.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반란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워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에 참석은 해. 했다가 그랬다가 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표결에는 참석 안 하고 그러니까 당론으로 재석 정해서 그렇죠. 못하게. 재석 의원의 카운트는 되게 참석을 했다가 표결 기표서에는 안 들어가고 빠지는 방법이 유일해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어?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면 투표는 해라. 대신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이거 반대다. 얘기는 하지만 그 뭐 좀 약간 애매하다. 다 빠지는 상황은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되면- 현역 의원들이 알아서 거기서 가표 아니,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용산에서 아 그래 반대는 네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어차피 저거, 똑같고. 저거, 저거 영- 어차피 서로의 똑같아요. 속내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어차피 되면. 똑같고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왜 저렇게 저렇게 또 쇼를 하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봐도 가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현재 거예요. 권력, 미래 받는 거지, 권력은 그것은. 갈라서는 수순이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윤석열 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 주저앉히고 마지막에 한 명 남아있던 안철수 의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 하면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김기현을 만들었던 거예요. 조용히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지셨습니다. 예. 그때 실망입니다. 제때 말을 못 하셔서. 근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계산법이 다르죠. 지금 자기가 어쨌든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활자로 갖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야 공천장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도장 들고 이게- 나르셨죠. 아이, 뭐 나르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 비슷한 네.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기회가 네. 국힘에 있어서 자신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때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유일한 기회예요.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면 결국엔 공천을 놓고 싸우는 건데 이게 100% 퓨어한 윤석열 당이 되느냐 아니면 뭐 퓨어한 한동훈 당까지는 어렵더라도 일정 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느냐 네. 이게 가장 큰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점잖은 교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김영환 위원장. 제가 보기엔 이거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을 픽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른 위원들이 문제인데 공천관리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네, 분이고 네, 네. 거기 이철규 의원이 아, 이철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철규 의원은 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네. 메시지를 여기다 전달할 사람이에요. 이철규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관위원은 사무총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장동혁 사무총장. 네네. 네. 근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픽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네. 그러면 결국엔 그 둘의 싸움이에요. 이철규 대 장동혁. 장동혁. 대리전이 대리전. 대리전이죠. 윤 대통령의 이철규와 네. 한동훈의 장동혁. 장동혁이. 예. 여기서 어떻게 둘의 전력이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근데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규 한동혁의 개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한동혁은 장동혁. 네. 장동혁의 네. 한동혁도 괜찮아요. 조어 능력이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둘의 개인적인 역량 차이에 따라서 승부가 나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에 따라서 이 승부는 결정나는 아무래도 배우의 권력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아니, 없죠. 근데 이게 네. 그런 공천에서의 뭐 알력이나 이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뭐냐. 한동훈 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면 그러면 그게 맞아요. 거기서 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력이 정리가 네네. 되고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종의 게이트에 라 할 정도의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네.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을 흔들 정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네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차별하지 못하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의 결과가 뭐 좀 승리를 한다든지 약간이라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또 좀 다르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대위원장 선장으로서 네. 네. 선거 결과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져야죠. 물을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엔 패장으로서 정치적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만약에 그 한동훈이거나 혹은 그 주변 사람이라면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계속하는 한 혹은 완전히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각자 갈 길을 가지 않는 한 이곳은 벗어나기 어렵다 이 굴레를 그리고 만약에 대판 싸워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네. 지금 국민의힘의 역사나 이런 당원들의 성향을 보면 소위 그 아무리 옳은 얘기를 했거나 민심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네. 도장 들고 나르차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당원들이 성향상 상당히 뭐랄까요 그 어떤 이런 것을 뭔가 무너뜨리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기존 질서를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굉장히 거를 보수적이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게 그 옳은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라든가 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호성 의원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대권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굴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네. 애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면 이 싸움은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두 분이 오늘 처음으로 어. 의견 합치를 아니, 이뤄서 이거를 너무 좋습니다. 잘했으면은 이런 일을 안 잘했으면 벌어졌다. 아예 게임이 일어날 수 없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근데 말할 윤석열 필요가 없지. 대통령의 인기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게임이고 더군다나 이게 선거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이 대전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애시당초 게임이 안 이런 되죠. 상황에서는 이거는. 네네. 지금 당 지지율이나 당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3년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해면 아예 그냥 딱 돌아서가지고 그냥 미래 권력 그러니까 약간 쇼를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너무 인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그냥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풀지 않는 궁금증 하나가 마치 그 1차 대전 때 사라예보 사건이 1차 대전에 이제 발발이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전쟁의 에너지들이 쌓인 상태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픽한 거지 사실은. 기폭제가 된 거죠. 기폭제만 한 사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김경률 사태도 네. 사실 김경률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싸울 그 에너지가 쌓인 상태에서 그냥 이게 픽된 건가 아니면 정말 김경률 의원의 발언 자체가 너무나 폭발적이라 너무나 불쾌해서 싸움이 이렇게 커진 건가 살짝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네. 영부인 문제는 네. 그냥 전쟁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장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2인자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래, 내 말이 그 왜냐하면 말이에요. 2인자 자체가 힘을 왕창 키울 수 애초에 안 있는 되는 거예요, 기회를 이거는. 잡았기 때문에 2인자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2인자를 그 자리에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두 분 다 초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초보라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전선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투는 앞으로 이거는 1라운드고 앞으로 더 큰 전투는 남아있다. 네. 결국엔 공천을 두고 이 국민의힘 같으면 애초에 처음에 그 공천 룰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3선 이상은 마이너스 네네네네. 15% 그리고 당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 신인 가점, 뭐 여성 가점, 청년 가점. 네. 그걸 보고는 현역 의원들이 다 환호를 했어요. 왜요? 야, 이 정도면 나 살아남겠다. 괜찮다. 생각보다 별로 안 아, 잘리네. 네. 컷오프 7명밖에 안 되네. 전국에 7명만 컷오프네. 그러면 난 7명 안에는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다 환호를 하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이렇게 노크하던 분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요? 난 이 당에서 공천 받고 기왕이면 큰 당으로 출마하는 전화 게 막안 받아요? 낫겠다. 뭐 이러고 다 주저앉았는데 네. 너무 일찍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는 뭐 기왕 내친 걸음이고 나는 사정이 있어. 저는 그리고 네. 저는 어차피 농담이네. 김경률 회계사보다 더 먼저 영부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남아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의원님 말도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그 사실 김경률 회계사 그 마포울이 너무 부각돼서 그런 거지. 네. 실은 그 전부터 저는 먼저 당했어요. 그 저는 이제 아니까 이런 걸 네. 보잖아요. 네. 근데 수원에서 박문규 아 장관. 박문규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음. 박문규 그 차관 아니 장관. 장관. 네. 이분을 번쩍 그죠? 번쩍이 아니라 저 지역 당 그러니까 인사회에서 단상 위에 예. 올라오라고 하면서 아 이게 김영남 위원장 완전히 아, 진짜 무시하는구나. 씁쓸해집니다.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정치 초보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한동훈 위원장.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을 그게-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결례거든요. 아. 아니 그리고 설사 자기가 동선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원래는 그런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양상을 보면 그런 걸 막 밀어붙여서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서 불거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못 받게 되거든요. 여론이 그쵸. 안 좋아지면서. 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원희룡 개항을 네. 저기도 보니까 물론 거기는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죠. 원희룡 장관이고 뭐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위원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거기 네. 윤영선 위원장 네. 의사 네. 하시는 분 있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걸 딱 보면 아 그냥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싹 그냥 룰도 외형상 어떤 체면도 없이 그냥 막 하겠구나. 아.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 윤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또 핑계를 삼아서 한동훈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왜 맘대로 하느냐.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게. 아니 근데 그저께 룰이 또 나왔어요. 2차 네네네. 예. 공천 룰이. 근데 보니까 어머 50군데는 그냥 꽂는 자리야. 우선 공천 기준을 단수 발표했죠. 공천, 우선 전략 공천에서 공천. 50군데는 꽂는 자리야. 음.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다 꽂을 수 꽂히는 있는. 자리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오. 그러니까 또 이게 아, 현역들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았던 분들이 네. 뭐야 이거? 어제부터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해.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룰 그러니까 1차 룰이 다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진짜 룰이네. 아, 사면패한 지역은 우선 그렇죠. 공천 가능. 근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19, 20, 21 때 총선은 네. 수도권 웬만한데 국힘이 다 졌어요. 심지어 네. 19, 20, 20일 아니고 재보궐 포함 사면패. 그렇죠. 아. 그리고 20, 지방선거까지야 20.5, 또. 21. 근데 그렇게 만약에 네. 공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은 원래도 힘들어요 지금 원래도 힘든데 정말 처참하게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뭐 꽂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보면 그렇다고 꽂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네. 뭐 경쟁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하네요. 사람들 대중들이 아니, 뭐 이건 예. 뭐냐 이렇게 되는 그게 거죠.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혹은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려운 선거라면 내 사람들에게 출마 기회라도 준다. 이런 거 할 수 뭐 있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당협위원장은 내 사람을 꽂아 놓겠다 네.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큰 오해는 네.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렇지.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현실을. 예. 그러니까 아니, 선거판을 이렇게 생각할 몰라요. 거야 아마. 박문규 장관이잖아. 네. 장관이 나가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보면 얼마나 괜찮아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냈겠죠. 더 빠르게 가야죠.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이 나가서 또 수원 같은 데서 뭐 반도체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하면 이게 먹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어떤 실무적인 또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 여론조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딱 치렀어요. 그렇죠. 근데 첫 선거에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선거 천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나 정치 100%. 천재 아니야? 한 방에 됐잖아, 공수선거. 선거가 쉬워 보이는 아, 거. 그렇죠. 참, 영어 왜냐면- 사랑해. 선거를 연거푸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 이렇게 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보들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바보들이 대선이 아니고. 되는데 아니 그 조그만 선거 그거를 떨어져. 어디죠? 아. 그리고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검사 생활 꽤 오래 하다가 첫 출마를 했습니다만 네. 선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요 선거를 머리로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선거가 작전 될 거야. 짜갖고. 네. 계산하듯이. 선거를 머리로 합니다. 아, 그럼 이길 것 같거든. 네, 이렇게 하면 이겨. 근데 쟤네들은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거야 선거를. 아. 그게 대부분 첫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딱 그 수준인 거고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 선거 나처럼 하면 이기는데 저 선거를 몰라. 아니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셨어요. 아, 지금. 노 브레이크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반이나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냥 무조건 대부분 구도 선거예요. 네. 바람 선거고.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평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부정평가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아주 박빙일 때 뭐 개인의 어떤 그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좌우되는 것이지 이미 이제 만약에 이 격차가 막 10% 이상 나버리면 네. 그것은 극복이 안 돼요. 개인의 역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철옹성 갔던 용산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1차전, 이제 여당 내 1차전을 벌이고 나서 깨졌죠. 완전 네, 2차전. 하고 이제 조금 철옹성 갔다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신년 뭐 언론 대담이든 뭐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래서 언급을 제가 하겠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선거 전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사과 및 해명할 것이다. OX로 좀 선거 들어주시면- 전에? 선거 네. 전에? 총선 전에. 네. 참 남았는데.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예. 선거 전에 아, 대통령이 이게 집중 좀 하세요. 여기 들어보는 줄 알았어. 선거 전에 선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디올백 논란 사과한다. 사과 및 해명할 것이다. OX 선거 전에. 할 것이다. 네. 근데 하는데 좀 네. 부족할 것이다. 아, 국민의 기대에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육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KBS 아니면 KTV하고 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KTV. 그 대담을 통해서 당연히 기자나 언론인이 질문을 하겠죠. 그 네. 얘기를 아예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데 네. 그게 오해도 있었고 그 피해자이기도 제 하고. 와이프가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하게 당했다. 그리고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를 네.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안 되고 그런 만남 자체가 성사되고 거기서 그런 물건을 받은 것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접근했던 거다. 어떻게 막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검사 되지 마음을 않을까 진짜 싶어요. 잘하죠. 아, 검사 출신. 그러면 이 어쨌든 두 분 다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만 선거에 영향은 없다? 아 그거는 국민들의 네.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정도는 안 아. 되죠. 택도 없어요. 아. 택도 그러니까 없다. 뭐냐면 지금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음.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사과했을 때 이때는 실제 이슈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복기를 해보면 실제 이슈는요 줄리 이슈였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거는 사생활 문제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은 가졌지만 그렇게 막 고개 숙이고 막 사과하는데 뭐 논문 뭐 이런 것 그런 뭐 것도 있었죠.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은 이제 그리고 그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또 됐고 그때 녹취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역효과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이후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뭐 그것의 유무죄는 모르겠으나 그때 대통령은 손해 4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이거 보니까 장모까지 해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23억이나 받네. 이거 국민들이 이제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재판 과정이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과 네. 또 이 핸드백에 대한 명품백에 대한 그 영상도 봤고 뭐 목걸이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네. 문제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 일종의 이제 김건희 게이트 같은 건데 이거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과로? 수사를 안 하고 사과로 그냥 퉁칠 수 있어? 아.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데 본인도 아니고 지금 보면 본인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이 신년 기자회견 안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인터뷰를 하겠다 이럴 거예요. 인터뷰. KBS 같은 데 하고 하겠죠. 네. 하면서 이제 질문 응답을 좀 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여기서 털고 넘어가야겠으니까 질문해줘. 이러고 난 이 정도 대답할게. 이러고 가겠죠. 근데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인기, 그러니까 그 지지율 같은 거 더 떨어지고 혹은 뭐 전혀 플러스 되는 게 없고 그러면 총선 치르기는 뭐 매우 어려운 국민의힘 상황이 만약에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도 사과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할 것이다. 그런데 사과는 대선 전에 이미 했잖아요. 공개 네. 사과를. 네.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이 진짜라고 믿은 거보다는 믿기지는 않으나 한번 보자.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 그냥 믿어주자. 내가 계속 지지하는 세뇌를 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주는 공포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공포였죠 일종의.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많은 국민들은 네. 이재명 후보 되면 큰일 난다 저거. 그런 공포감 때문에 어떻게든 믿기지는 않지만 믿기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리고 당선되면 조용한 내조 한다고 했으니 그렇죠. 그래. 그냥 믿어주자 이번엔. 하지만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그 조용한 이후에 한다 그랬는데. 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문제가 많아. 근데 또 사과한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 이제는 뭐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왜 덮어요 이거를?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심판 이거는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대선 나올 나왔을 때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네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안 통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때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이거 정권 차원의 얘기들은 문제구나. 이거는 권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것이고 또 이걸 받으면서 진행됐던 대화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용을 보면 국정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네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사실은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직과 관련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국기문란 내지는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 사건들이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도 물론 많이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정권을 잡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네라는 것을 또 계속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서 수사받는데 아니 재판받는데 혼자만 빠져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권력을 등에 업고 영부인이 뭔가 이렇게 농단 어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사실은 네. 권력의 사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국가에 대한 걱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는 게 괜찮은 거야 이런 차원이 좋고 아닌 싶고의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네. 영부인에 대한 국기문란 혹은 국정농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제 일어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밝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국민들의 이제 그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근데 건가요? 그렇게 만약에 심각하다면 이건 네. 뭐 영부인이 사과한다고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장 거죠. 그러면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런 가는 상황이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도 네. 상당수가 특검에 대한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사과를 요구할 것도 아니네요. 사과로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사과를 하고 이러면 수사받고 이런 과정에서 뭐 조금 이렇게 정상 참사? 정서적으로 그런 건 있겠지만 네. 사과를 해도 국민들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지금 국힘의 일부에서만 아, 국힘에서 하긴,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다른 데서는 뭐 이게 사과로 아.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개혁신당에서는 입장이죠. 그러면 요구한 게 뭐예요? 아. 수사예요? 그래요? 네. 특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될 거잖아요. 그렇죠. 50석도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50석은 저희의 희망이고 그러니까. 20석을 일단은 만들어 네. 주십사.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 네. 뭐 특검법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든 뭘 네. 하든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국정조사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앞서서 제안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식의 해법도 그러니까 가능하다. 저희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해야 된다. 네. 찬성 입장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된? 아니 그렇죠.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아니 그것도 가결시켜야 된다. 영장 재판을 통해서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극히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갖고 억지를 부리는 일은 절대 안 한다. 네. 그런 거예요.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법의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피의자 그러니까 그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확장해서 수사할 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마 특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네. 주가 조작 사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명품백도 이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왜냐하면 여론이 아니 그거는 왜 안 하냐 이럴 거거든요. 그럼 따로 수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럼 특검법에서 주가 조작만 수사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또 따로 수사하고 이게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서 그 특검이 다 병합해서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검법 해석상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이제 그렇게 안 관련자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관련자가 예를 들어서 명품백에도 연관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양쪽에 다 관련돼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영부인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해석상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네. 어차피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은 지금 총선 전에 수사가 시작될지 안 될지 조금 불투명합니다. 네. 특검법이 국회 통과로 확정되는 시기하고 또 특검의 준비 기간 20일 정도 걸리는 뭐 이 20일도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20일이기 때문에 네. 임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에 수사 개시가 가능할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해 보건대 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굳이 특검 필요 없어요.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 수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냐면 총선 결과가 민의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여론조사에서 보면 긍정률, 뭐 부정평가율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네. 이제 완전히 전부 다 1인 그 1투표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네. 압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망이 컸다. 네. 이렇게 딱 증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공직자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입을 다물고 있었. 왜냐하면 겁나니까 당해서. 권력이 아. 겁나잖아요. 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 보면 아 이것은 어쨌든 권력이 바뀌겠구나. 네. 그럼 레임덕이 오겠구나. 그게 레임덕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적이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당시 검사를 유명하게 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 모든 검사가 다 그래요. 아,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해봐서 검사는 아는데. 사람에게 절대로 충성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충성했으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네. 왜 최순실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했겠어요. 절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건 윤석열 검사뿐만 아니라 원래 다른 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뭐에 충성해요? 대세에 충성합니다. 대세요. 더 나쁜 거 아니야? 아니죠. 미래까지 시류에 충성한다. 대세까지? 아니 그건 그러니까 나쁜 게 여기서 아니에요. 나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네. 그 대세는 국민의 확인된 민심이에요. 민심에 네. 대세와 민심은 조금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민심. 그게 이제 항상 올바른 경우는 항상 올바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니니까. 대세라고 아니, 표현을 네. 했는데 이거 대세에 충성해요. 여기는 확실하게. 이게 대세라는 게 결국에는 민심의 다수의 예, 민심이라는 예.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국민들이 모두가 이제 현명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죠. 네, 네, 민주주의도 네, 네. 때로는 네. 뭐 네. 이상한 결과가 실수를 있어요. 하니까.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공화국에서는 그 민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주인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이상한 경우라면 누군가 나서서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민의에 따르도록 돼 아니 있는 근데 거죠. 검찰이라는 데는 사람의 죄를 판단해 갖고 그걸 기소하는 조직인데 그렇죠. 법에 따라야 무슨 민심에 따르고 대세를 아니, 따르고 그런 게 정치인도 아니라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 아니라 네. 이게 네.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민의가 사실은 지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네. 문제가 있어. 그래서 혐의가 있고 어쨌든 여러 단서가 나와서 그럼 수사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 세면 수사가 위축이 돼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 네. 좌천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찍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를 다 봐요. 그러다가 이 권력이 힘이 좀 빠지거나 네. 그래서 사실은 견제하는 세력 야당들이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열망이 이거니까 똑바로 해라. 믿고 우리 뜻대로 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안 그러면 너 나중에 그 권력기관이 더 큰 문제를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왜냐면 권력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네.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이 거기를 따른다 이거죠. 아니 그 단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금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도이치모터스 용기를 내는 주가 조작 거죠. 사건이 지금 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건은 검찰에 아직도 있어요. 네. 그냥 사건 조회하면 수사 중으로 뜨는 사건이에요. 보관 중. 네. 보관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보관은 네. 사건이 어떻게든 종결이 돼서 네. 기록 창고로 넘어가면 아, 또 보관 다른 거군요. 중인데 네. 이거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떠요. 아, 네, 네. 그냥 있어요. 그런데 네. 안 다만 하고 있는 수사를 거지.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잘못된 거라는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확인이 돼. 아 그럼 바로 또 꺼내는 그러면 이 사건 수사 시작한다니까요.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겨서 이게 왜 용기가 나느냐. 아니 이제 레임덕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아니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세력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권력이 올라오거든요. 본격적으로 미래 권력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네. 글로 완전히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견제하는 세력으로 뽑힌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제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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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정권 초기에는 일단 민의가 그 정권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된 상황이라 기세등등하죠. 이제 서슬입 시퍼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바짝 엎드리고. 엎드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권을 잡은 초기라 하더라도 네. 좀 그만 엎드리고 할 얘기는 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서 또 이것을 짓밟고 이런 잔인한 짓 하고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뭐 검찰 얘기까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끝으로 그러면 신당 지금 막 합당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거만 짧게 좀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자 그다음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는 두 당이 합당했어요. 합당 선언을 했죠. 아 그럼 이제 합당 절차는 좀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각각 정당으로 네.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증 나왔어요? 오늘 저희가 받아요. 개혁신당 등록증. 등록증.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다시 합당해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게 총선 M&A도 앞두고는 아니고. 바빠요. 그래요? 바빠. 아, 다시 그럼 어떻게 이거 다시 내고 반납한 다음에 아니 그런데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그냥 쓰기로 했고 네. 당사도 저희가 쓰고 있는 당사가 앞으로 합당 이후에도 기존에. 당사로 사용되는 것이고 사실상 인수군요. 그냥 합당이에요. 현역 합당인데 의원이신데요. 네. 그래서 네. 그 수임기구에서 어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양 당의 당원이나 이런 거를 조율하기 시작했고 네, 네. 앞으로 합당 이후에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기로 할지도 논의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 작업이 다 끝나면 네. 선관위에 다시 이제 합당 신고를 해야죠. 그럼 이제 제3지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떤 분은 원샷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이 당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저 좀 합치고 또 저쪽에서도 좀 가까운 분들끼리 합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합치거나 못 합치거나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예상해 보건데 네. 설 기준으로 해서는 아마도 이른바 제3지대에 있어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 네. 그 네. 두 그룹만 있을 겁니다. 아. 설쯤에는 시나리오상. 그러면 예. 미래 대연합이 이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이 네. 자체 창당 작업은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당하고는 합칠 것 같은데 어제만 해도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합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네. 그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약간 유동적인데 어쨌든 뭐 설이 한 2월 10일 그 무렵이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는 정당 기준으로는 네. 기존의 제3지대는 이렇게 저렇게 합종 연행을 하고 네. 두 세력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헷갈리니까 양양자 신당이라고 할게요. 네. 양양자 신당과 이준석 신당 아니 죄송합니다. 김용남 신당과 양양자 신당 두 당이 이제 합당을 하는 거고요. 센스는 있으시죠.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모예요, 근데. 세자 체포할 때 아니면 저 당사 가서 바로 석고대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다음에 제일 가깝다고 느껴지시는 당이 용준 갈등. 금태섭 신당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다음이 금태섭 신당. 그다음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서로 당이 달랐으니까 조금 거리는 좀 있으시고 그렇게 이제 간다고 보면 되겠군요. 빅텐트, 빅텐트. 네. 그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영입이 안 됩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 유승민 전 대표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 그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유승민 의원이 직접적인 소통이 아직 신당 시나리오는 어떻게 우리 이현주 의원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당이라는 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어떤 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과제잖아요. 네.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막 난립을 해갖고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각자 왜냐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양당제가 결국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선거제도가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막 난립해갖고 승산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 빅텐트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빅텐트는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빅텐트가 성공을 하려면 이 빅텐트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공감대,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 어떤 뭐 화학적 결합이 돼야 그렇죠.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다당제로 대한민국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다당제로 가야 되고 헌법도 그런 어떤 다원주의로 바뀌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선거제도 하에서 네. 이 신당들이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바람직한 가치, 이게 기존의 어떤 보수 진보의 이 역학관 구도는 많이 저는 깨졌다고 봐요. 지금 뭐 양당 사이에 저도 두 당 다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영문함도 약간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길, 그 길을 찾아내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 어떤 정치의 어떤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희망이 보이는구나까지 되면 대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제를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네, 네, 바꾸면 네, 네. 바로 다당제가 그냥 안착이 되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적어도 거대 양당 외에 몇 개의 정당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 뭐 병립형, 네. 연동형, 다시 병립형, 뭐 계속 왔다 갔다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 어떤 의석수라는 기준으로만 하면 개혁신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연동형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전부터 병립형이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내심은 병립형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세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살짝 포장을 한 변형된 병립형을 최근에 꺼내고 있는데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쨌든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제 후보도 낼 거다. 네, 네, 뭐 네. 위성정당 뭐 그게 자매정당이라고 칭하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할 거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매정당? 그게 뭐 그 민주당이 막 맨날 우길 때 쓰는 용어잖아요. 위성정당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는 자매정당이다. 이러면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고민의 마지노선은 언제십니까? 민주당 가냐 마냐. 시기요? 예. 뭐 어쨌든 다음 주 안에는 결정해야 되지 어.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설 전에. 아니 어쨌든 뭐 그래도 대표가 직접 제안하신 거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뭐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이제 공개가 돼 버렸으니까 네. 그죠? 그 누가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대표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네. 좀 그렇고요. 이미 막 흘러가지고 네. 기사화가 막 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기사에 됐나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저도 막 네. 전화를 의원님이 받았어요. 라디오에서 전화 받았다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기사 그 났잖아요. 전에 기사가 그 났죠. 전에 그 전에 이미 기사가 기사가 났죠. 났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사가 다 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니라고 그냥 할 수는 없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또 좀 있다가 막 24일, 25일 날짜까지 그러니까 나서 확정 뭐 제가 이렇게 나와갖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고 아직 정해진 게 네. 없다.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다. 성의 있게 고민하고 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엊그저께 얘기 들었는데 단순하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예컨대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이상과 또 현실 사이에 네, 괴리도 네,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네. 지지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 이현주 의원님을 뵈면 네. 그 최배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파이터. 그냥 네. 내려치는 네. 아니 그러니까 뛰어난 무공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시는 도장 깨기. 한 바퀴 다 돌았어 지금 도장 깨기 해갖고. 그런데 의원님 그 고민하실 만큼 통화에서 좀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매력은 뭡니까? 저는 뭐 네. 이재명 대표의 매력 이런 걸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그 얘기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극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맞서서 저항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하고 일종의 손을 잡을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리고 뭐 아니면 사실은 지금의 이 정치판이 너무나 제가 국민의힘 나오면서 얘기한 것처럼 네. 너무나 이게 어지럽고 그리고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뭐 새정치한다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해봤고 네. 또 그다음에 보수가 변화한다라고 해갖고 보수에서도 그걸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이 모양이 돼 있고 그 민주당은 제가 예전에 실망을 해서 나왔었고 예. 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에 차는 근데 이제 그럼 나는 완벽하냐? 저도 문제가 많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나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립지대에서 네, 네. 그냥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양당이든 정치권에 대해서 그냥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고 네. 그다음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냥 굳이 뺏지 않더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국힘 나올 때 네, 했었죠. 맞아요. 그죠? 방송- 네, 저희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생각도 지금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한다 한들 이 상황이 바뀌겠는가에 대한 회의도 좀 있던 상황이니까 다시 이것을 머리를 정리를 해서 뭔가를 내가 네, 해보자 네, 네.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여기 도장도 이해를 한번 깨주세요. 해주세요. 예. 네. 재산 좀 떼주세요 여기. 네. 아니 저희는 이제 막 생겼는데 뭘 벌써 깨요. 이제 도장 간판 막 걸었는데. 네, 순간입니다, 아니 저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신당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제가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겠죠. 네. 뭐 어디 완벽한 데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힘이 약한 곳을 응원하고 그럼요. 싶어요. 큰 집 다니세요. 큰 집. 아니 힘이 약한 곳을 응원하고 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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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거대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려면 사실은 민주당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이 3당들도 제대로 견제해야 네, 되고 네, 저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나라가 네, 되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은 응원합니다. 농담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배달 의원님, 배달이라니요. 이현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노브레키 우리 오브레끼. 김용남. 이게 좀 별명이 이렇게 좀 근사한 거 없어요. 이렇게 뭐 브레이키 뭐 아까 하나 했잖아요. 김용남 대표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김용남당. 김용남당. 김용남 신당. 네. 영준 갈등. 가자마자 무릎 꿇어야겠네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를 들어갔어. 네.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되고 네. 당들끼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공통점을 찾아서 뭔가 한 걸음씩 나가야지. 맨날 치고받고 네. 이거 정말 지겹지 않아요? 아니, 치고받는 것도 보는 재미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제가 네. 이렇게 쭉 봤을 때 초선 처음에 할 때는 좀 치고받으면서 그때 유승민 대표가 아마 네. 대표할 때일 거예요.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때 제가 원내대변인 하면서 같이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할만했어요. 그리고 얘기가 통하고 그러면서도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너무 극으로 가. 지금은 네. 아주 제가 보니까 최악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 다음에 더 최악 아닌가. 이 다음이 맞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네, 두 분들이 좀 잘 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신혜영 기자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역시 동접자는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어느 당이 일당하는가가 중요할까요? 저희만 잘 되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주 즐겁게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로 보셨다고 이따 업로드 되는 거 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셨던 재미 사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좀 숨겨놨거든요. 그거 이따 발견하시는 재미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한없이 가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